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 실물 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을 줄이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어제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1.25%에서 0.75%로 내렸습니다. 사상 첫 0%대 금리 시대가 열렸는데요. 이번 조치가 실물 경제와 금융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은행이 결국은 어제 오후에 임시금통위를 열었습니다. 네. 빅컷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는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원래 17일, 18일이 미국의 공식 FOMC 회의 아닙니까? 그걸 보고 판단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먼저 나섰습니다. 네. 실은 바로 연준이 먼저 여기도 긴급. 긴급, 두 번째 긴급을 또 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제로금리로 1%포인트 인하, 여기에 7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공이 넘어왔는데 어제 그런 조치를 보고도 시장이 한 3% 넘게 급락 또 폭락 양상을 보이니까 어젯밤에 바로 이제 한국은행도 이제 미국 연준에 발맞춰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된 건데 그 폭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습니까? 하고 만에 하나 미국 연준이 먼저 제로금리로 간다면 우리도 0.5%포인트까지는 내릴 것이다. 아마 그 수순을 그대로 밟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기준금리는 연 0.75%. 네. 사상 처음에 이렇게 낮은 금리를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정도로 낮으면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0점대 그 금리를 안 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실효 하한선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금리 역전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이제 우리의 통화는 이제 원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기축 통화는 달러고 그래서 원 달러 환율도 중요하고 미국과 우리의 금리 수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아주 쉽게 생각하면 금리가 높은 곳으로 돈들이 갈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이자를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항상 미국의 기준금리보다는 높아야 높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0%에서 0.25%니까 이거보단 높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0.5%가 우리의 밑단이다. 그러면 이때까지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죠. 항상 그런 걸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금리 역전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급격한 외국계 자금의 이탈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한국은행도 발맞춰서 나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좀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1240원, 1250원대 육박하고 있어서 이런 원화 약세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 있었을 거지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어쨌든 시장에 중앙은행이 이렇게 나서고 있다. 어떤 상징적인 신호를 보여줄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금리 인하한 게. 이제 큰 틀에서 실제적인 효과, 상징적 효과는 있죠. 이만큼 내렸다. 우리에서 0.75 이제 내릴 만큼 내렸다는 사인을 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실효성을 좀 보면 이미 저금리였단 말이죠. 연 1.25도 상당히 낮았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낮은 물론 0.5%포인트라는 빅컷을 했지만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 쓰였던 그런 통화 정책의 효과들, 금리를 낮추면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돌아가지고 그게 이제 경기를 살린다, 소비를 살린다까지는 효과성은 좀 떨어질 게 많다. 게다가 이미 시중에 돈은 많습니다. 지금 유동성이 부족한 신용경색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효과성 면에서는 기술적인 효과성은 떨어지지만 아마도 중앙은행이 나선다라는 상징적인 측면에 좀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금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주식시장 지금 불안하고 부동산 항상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또 들썩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제 지금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국면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도 폭락하고 금값도 지금 같이 떨어지거든요. 금값이 떨어지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주식의 손해를 금 팔아가지고 이제 메우느라고 이제 단기간 좀 마진콜 국면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고 비트코인도 대폭락을 했습니다. 암호화폐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만 나홀로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게 아무리 금리가 낮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자산 시장은 다 약세를 보이고 네. 너나 나나 다 현금을 주려고 하고 현금 중에서도 이제 달러를 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국면인데 이제 어쨌거나 이래서 지금 많은 우려가 0.75%를 했으니 부동산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마도 현 상황에서 막 부동산이 승승장구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이미 본격 약세장의 국면에 왔기 때문에 그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1216이라는 뭐 센 규제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세금 규제, 대출 규제도 여전한 채 실은 투자 심리도 함께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반대로 폭락하냐? 주식이 이렇게 폭락했으니까 부동산도 뒤따라가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금리 인하가 그리고 단기 시중에 많이 풀어진 유동성이 좀 하방은 방어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미국 증시는 또 폭락했습니다. 네. 어젯밤 사이에요. 또 기준금리 1%포인트 내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적 완화도 7천억 달러까지 했으면 꽤 많이 풀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은 예상된 반면 네. 코로나19가 가져오는 경제 위기는 불확실성에 빠진 이 앞으로 어떻게 미스매치다. 될지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제로금리 시간 문제였지 갈 거는 다 예측을 했었거든요. 뭐 경제 주체들이 네. 양적 완화도 알게 모르게 이 단기물 1년 미만에서는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채권 사들이고 막 급한 긴급 유동성들은 계속 풀어왔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850조 원대 7천억 달러 양적 완화를 발표는 했지만 네. 이것도 좀 할 줄 알았어. 이제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코로나19라는 우리가 못 경험했던 경제 충격이라면 더 센 부양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코로나19의 불확실성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뭔가 파격적인 게 나왔어야 네, 되는데 그런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기대 뉴욕 증시가 안에 오늘 있었던 생목 대책이었다. 다 나왔기 때문에 대폭락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 오늘 새벽에 특징 점은 그동안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주식 시장을 좀 휘어잡았습니다. 본인의 말 한마디에 뭐 미중 무역 전쟁 한다면서 주가도 급락시켰지만 네. 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이런저런 효과로 또 주가도 급등시키는 맞아요. 그랬는데 최근에 일련의 이 트럼프 대통령과 주식시장의 행보를 보면 완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떠나버린 모습들. 실질적으로 오늘 새벽에도 미 증시가 이렇게 막 13% 폭락하기 직전에 좀 많이 빠졌지만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마이너스 8%대, 7%대였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뭐 비상시국이다, 뭐 식당 문 닫는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과 함께 폭락하게 되는. 이게 13%까지 빠졌죠. 예, 그렇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는 마지막 주식시장의 신뢰, 뭐 믿을 수 있는 사람 트럼프도 안 되는구나. 이 바이러스 그런 잘 못 맞겠구나. 이렇게 그렇죠. 됐군요. 예, 그런 실망감이 오게 되면서 자칫 이제 또 미 대선 구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오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크게 빠졌다가 장중에는 또 보합까지 쭉 타고 올라갔다가요. 네. 지금 다시 또 하락을 하면서 이제 마이너스 2%대 또 이제 급락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도 금리 인하의 인하 비커스 효과를- 효과를 못 봤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뉴욕 증시 빠진 거에 비하면은 선방을 한 건데 지금 수급으로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뭐 결사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막 5천억, 6천억 던지는 거를 오늘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내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들이 지금이 들어갈 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코로나부터는 한 15조 원 정도를 개인들이 지금 방어를 하는 실질적으로 지금 국내 증시의 지킴이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낙폭을 이 정도로 막은 데는 일단은 개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과연 외국인이 언제 이 투매를 끝이고 돌아설까 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까지 시장을 또 막아낼 수 있을까? 이게 수급적 차원에서의 또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 상황 보면요. 이탈리아가 지금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전 국민 이동 제한 같은 극단의 비상조치까지 지금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탈리아발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네. 국가 부도 사태 얘기까지 나오고요. 이거 워싱턴 어떻게 포스트도 보십니까? 그렇고 미국 언론들도 이제 그 얘기를 많이 시작하게 했는데요. 네. 지금부터 문제는요. 어쨌든 코로나19는 해결될 거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통화 정책, 제로 금리, 양적 완화, 재정 정책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코로나19가 잡히면서 이게 이제 촥 올라가는 게 해피 엔딩인데 네. 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원치 않았던 추가 악재, 우리가 몰랐던 추가 악재, 뭐 블랙스완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런 것들이 터지면은
문제가 묘하게 꼬일 수밖에 없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탈리아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뭐 세계 경제 8위, 유럽에서도 4위고 제조업도 있고 관광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코로나가 퍼져 있는 데가 제조업 지역, 북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네. 근데 남부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덜한데 여기는 관광인데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 뭐 제조, 생산과 소비가 다 무너지는. 그래서 자칫 이탈리아에서 여기서부터 되는 촉발이 뭐 유로존 전체를 붙잡고 유로화 이게 전염되는 이탈리아발 금융위기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자 이제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문제로 이제 유로존 자체에서도 뭐 유동성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봅니다. 또 하나 해외 변수 도쿄올림픽 연기론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것도 추가 우리나라에도 경제 여파가 굉장히 크죠. 세계에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이 한 이제 준비료는 한 20조 원 정도, 2조 엔 이상을 투입했다라고 하는데 만에 하나 올림픽이 취소가 된다면 피해 볼 수 있는 최대치 이런저런 연관 효과가 7조 8천억 엔, 그러니까 80조 원 이상의 타격을 입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새벽에 있었던 G7 화상 통화에서도 아베 총리가 어찌 됐건 올림픽은 열어야겠다 뭐 이렇게 지금 막 애원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오늘 IOC가 아마도 최종 결정, 최종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연기니 취소인지는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에 하나 연기라면 네. 1년 연길지, 2년 연길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완전한 올림픽 개최가 목표라고 한 게 완전하다는 곳에 좀 방점을 찍어보면 연기 쪽으로 가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네요. 오늘 밤에 한번 지켜보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